오늘부터 할 얘기는 이제 스텝 3의 첫 번째 해당되는 작전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할 거고요. 작전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좀 전에 얘기한 이 테마주와 작전주는 엄연히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재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냐. 그래서 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는 테마주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이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작전주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작전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작전주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세력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이 세력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운용사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가 여기에 이제 숨어져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스텝 3가 되는 거죠. 이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돈과 사람, 그리고 추세선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텝 3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심리적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은 거래량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람은 수급을 생각을 하는데 이때 수급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세력을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에 대한 이제 얘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인고 막 너무 힘들어 또는 너무 즐거워 그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아니면 사람들이 그 시간대 특정 시간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부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수급과 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되는 게 작전주라고요.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그 작전 세력에 의한 급등주를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과정이고요. 이 목차 때문에 더 늘어난 것도 있어요, 페이지가. 그래서 전체 목차는 일단 작전주가 뭐냐, 그 다음에 작전 세력이 뭐냐. 이 두 개가 일단 관건이고요. 이 두 개를 이해한 다음부터는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차트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 항상 기준은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예제들이 있을 거고요. 기술적 분석에 해당되는 예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적 분석에 해당되는 예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항상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작전 주에 대한 이제 일단 정의부터 항상 나오겠죠. 작전주의 정의는 어떻게 일단 있냐, 예. 테마주에 대한 정의가 있냐, 그걸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없으면 내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죠. 내가 내린 정의는 100%를 항상 기준점으로 잡고,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종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작전주란. 그래서, 기준은 제가 처음 이제 이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두산백과사전 기준으로 만들어 놨었고요. 두산백과사전에서의 작전주란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어,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전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라고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을까요? 모두 다 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세력은 일반 개인이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나오긴 했지만 개인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력이 됐죠, 실제로. 일반 공학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정 개인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이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는 주식. 증권시장에서 작전이란, 증권시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작전이란 자금을 이제 동원을 해서 특정한 한 종목을 대량으로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한다고요? 매집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집하지는 않아요. 일부 매집은 할 수 있죠.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내가 주식을 사서 모아놓는 거죠. 왜?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천억 정도 미만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10% 정도 매집을 해놨어. 근데 매집을 할 때 5% 이상 매집을 하면 공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명의를 나눠서 이제 매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명의를 나눠서 대량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주가를 한 2배 정도 끌어올리고 싶어. 그러면 한 10억? 10억 정도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차익을 이제 노리는 행위고요. 당연히 주가 조작입니다. 이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주가를 맘대로 움직였는데 걸리면 주가 조작인 거죠, 사실. 안 걸리면 돈을 잘 번 거고.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이제 시세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주가 조작은 사실 이제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범죄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작전주란 그래서 이런 작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얘기한다. 어떤 특정 주식. 제가 이건 KRX에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가를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작전을 벌이는 당사자들은 작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전 세력. 이 작전 세력에는 기업의 대주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예. 대주주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사채업자나 투신사의 펀드 매니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심각하긴 하죠. 이 전현직 증권사 직원들이 이제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건 일반론이에요. 이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상당수 존재를 하니까 이 주가 조작, 작전, 시세 조정 이런 표현들은 이 작전 세력이 설계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나리오 얘기가 이제 시작되죠.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짜야 되거든요.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나리오 안에는 그 회사에 매집한 회사에 호재와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분석은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 회사에서. 회사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현직 증권사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분석력이 뛰어나니까 특히 애널리스트들. 네. 그래서 작전에 참여하는 유혹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손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작전주 물량을 확보를 한 다음에 미리 가격과 물량을 담합을 하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 될 예정인 그 사람도 지금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허위 공시 또는 호재성 공시 뉴스 당연히 허위 공시를 한다 이 얘기는 이 대주주가 껴있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껴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아니면 공시 책임자나. 그 다음에 호재성 뉴스.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작전 세력들이 이제 호재성 뉴스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뉴스라는 이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거는 뉴스 이꼴 광고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뉴스는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시중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듣는 모든 뉴스는 사실 이거 광고 아니야? 이런 생각을 무조건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광고를 하냐? 이 작전 세력들이 이 호재성 뉴스를 일반 대중한테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네이버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 뉴스란에 어떤 뉴스가 빵 떴어요. 이 뉴스는 얼마짜리 뉴스냐? 라고 했을 때 사진 하나 올리고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지고 어떤 기사를 썼잖아요. 이 최창이라는 기자가. 그러면 이 기사는 100만 원 미만에 누군가가 돈을 줘서 썼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해되셨어요? 네. 항상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주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거죠. 계속 기사를. 그래서 사실 이 팩트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에 해당되는 호재는 뭘까? 호재는 뭘까? 그리고 이 기자의 의도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 직전주 매매가 성행을 이루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 작전을 하고 있는 중에 이 호재성 뉴스를 띄우는 경우에는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이제 거의 1200봉이니까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이때 띄우는 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뉴스는 이때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고점에서 나오는 뉴스지 뉴스는 이미 알고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 뉴스에 대해서. 근데 일반 대중의 그 뉴스가 이제 빵 터지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젠도 그렇거든요. 시젠도 지금 이 시젠을 형님 같은 경우에도 시젠을 샀잖아요. 언제 샀냐 하면은 뒷부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때나 아니면 이때나 네. 이쪽에서 산다고요. 이쪽에서 사람들이 이미 돈을 막 벌었다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 그거 믿고 또 나도 먹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게 초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보들이 주식을 건들 때는 이런 위치에서 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위치에서는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오거든요. 와, 이 시즌이 이미 뭐 7,000원이었는데 이 16만 원까지 갔는데 한 50만 원까지도 간다더라. 막 이런 뉴스들이 막 여기에서 막 띄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16만 원인데 싸. 더 사야 되겠다. 더 갈지도 모르겠다. 이러다가 제대로 물리거든요. 근데 항상 역대 차트를 제가 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역대 차트에서 이 역대 고점 위치에 있다. 한 요 정도. 요 이후에 있는 이 주식은 일반 초보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물리면 이 답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개인이 여기서 샀다고 쳐요.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어요. 이제 본전이 왔어요. 이 사람은 본전 되자마자 팔아요. 본인이. 그리고 이 시점에 안 판 사람들도 사실 안 판 사람들은 이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올랐네? 수익 중이야. 5년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냥 팔아버린다고요.
이게 일반론이거든요. 그치.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네. 제가 지금 좀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거 좀 생각해가면서 네. 들으셔야 되고요. 작전주는 되게 유통량이 적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한 중소기업의 주식,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한 테마주 등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데 작전주에 의한 피해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입게 된다. 이게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협소한 의미의 작전주는 이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 종목이 다 작전주거든요. 외국계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인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빼가는 돈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개인 세력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한 2천억 미만의 종목들, 2천억 미만의 종목들은 되게 유통량이 적고 가격이 저렴한 중소기업의 주식. 여기서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규모 자체가 작다는 거예요. 통이 작은 거죠. 그리고 주식수는 되게 적은 주식수가 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워낙 이제 물량이 안 나온 거죠. 또 왜 그런 걸 잡을까요? 유통량이 적은 거는? 딜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매집하고 나서 끌어올리기가 편하죠. 그렇겠네. 내가 조금만 사도 그냥 유통량이 없어져 버리니까 유통 주식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렇죠.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런 다음에 이 저고가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 종목이나 그냥 이 좀 저가인 종목 뭐 얘도 아마 저가일 거예요. 시총이 지금 9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호가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아버려요. 밑에서 막고 자기는 위에서 팔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거든요. 선주 천주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 주식은 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살 생각을 하지. 호가창이 이렇게 보이면. 근데 이 고점에서 이런 고점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막고 위에서는 계속 팔고 있는 거죠. 뭐 팔려면 팔아라. 내가 살게 다. 뻥카죠. 이거는 뻥카. 사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통량이 적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매집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팔아봐야 몇 개 안 돼요. 그 물량이. 그 실제로 파는 물량은 나는 저 위에다가 걸어놓고 내 거 사. 그런 거죠. 그러면 나는 이미 2배는 먹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절반만 팔아도 나는 본전은 이미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은 물량은 다 플러스. 그렇죠. 이미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이제 주가행위 자체는 이 법률에 법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받도록 규정은 돼 있어요. 규정만 돼 있죠. 사실 처벌이 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조사도 미흡하고. 그래서 작전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은 무조건 읽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 책을 저는 이제 읽으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 책이나 이 책도 괜찮은 책들이니까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책은 이제 저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자예요, 기자. 기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제 쓰는 거죠. 내용을. 근데 이 김정환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저것도 해요. 그 유튜브도 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슈퍼 개미예요. 네, 이 사람은 슈퍼 개미인
사람이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하는 이 김정환은 이 아까 이 차태 기술을 쓴 김정은가? 김정환 요 양반과 다른 사람이다. 그 다른 사람이. 예, 다른 사람이에요. 음, 이 사람은 대우증권에서 근무하는 이제 음, 어떻게 보면은 펀드 매니저 그런 사람이고 음, 이 사람은 그냥 음, 개인인 거죠. 음, 전업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작전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을 좋아할까? 이 페이지는 그 페이지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작전주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뭐 거의 전 종목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저평가된 이제 우량주면서 저평가된 성장주, 고 대상 종목 그리고 이 안에는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테마주라고 적는 게 오히려 더 맞거든요. 이쪽을 테마주. 그래서 어떤 재료가 이미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다. 호재도 악재도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네,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은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그냥 두 배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한 달 만에. 한 달이 안 돼서. 그냥 두 배 날아가요. 약간의 약재만 있어도 그냥 펑펑 나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리스크가 크고 그 대신 리스크가 큰 대신에 먹는 것도 많은 거죠. 작전주라는 이제 누군가 지금 뭔 짓인가 하고 있어. 이게 느껴지면 그 종목을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왜 피해요? 세력이 어차피 올려줄 거예요. 그잖아요. 이 세력이 지금 작전 중이라는 게 보여. 눈에 막 보여. 그러면 굳이 그 종목을 내가 손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반토막이 나도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반토막 났다 그 얘기는 주가가 반토막 나? 그럼 저평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성장주였던 애가 실적만 성장주. 근데 자산 상태는 우량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뻗어 나가는 듯 하다가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샀는데 반토막이 나버려. 그러면 저평가 우량주 겸 저평가 초저평가된 성장주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 이미.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들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계속 밑에서 이렇게 찌질거리지는 않거든요. 지금 매집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라서 찌질거리는 거지. 여기까지 또 큰 문제 없을 거고요. 전주다. 그러면 이 재료를 무조건 분석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재료라고 하면 이 어떤 특정 테마에 이제 엮여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계절 테마나 아니면 남북 관계에 해당되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가 껴있다 그런 종목에 해당되는 주식 그 주식들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저러는지를 좀 계속 뉴스가 딱 나왔을 때도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얼굴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싸이가 한때 떴잖아요. 강남 스타일로. 싸이의 아버지가 들고 있는 종목이야. 그래서 날라가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기업의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작전주는 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총수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재용이 이 누리플렉스라는 이 종목을 막 매집을 하다가 5% 공시를 빵 때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누리플렉스 이 종목은 한 10배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정치 테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얼굴마담이라는 표현과 이 메이크업이라는 표현.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은 잘 이쁘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부상의 이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이 뭐가 있나? 뭐 예를 들면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미약품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한미약품을 지도상으로 보면 아시지 않나? 여긴 것 같은데요. 여기죠. 지도상으로 보면 여긴데요. 이 위치가 동탄 이제 이동탄이거든요. 이동탄인데 여기가 원래는 허벌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건물만 하나 삐죽 이렇게 올라와 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랜드마크성 건물이긴 했는데 과거에는 이 한미약품을 가려면 이쪽에서부터 이제 꼬부당 하는 그런 길 있잖아요. 옛날 시골길. 시골길을 통해서 이 건물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런 사거리로 바뀐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게 한미약품이거든요. 이 건물이 한미약품 건물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직진 차량만 하나, 둘, 셋, 네 대가 서 있잖아요. 우회전하는 차선이 이 오른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면은 편도 5차로 도로인 거예요. 왕복 10차로 도로거든요. 그리고 이쪽 뒤로 가면 이제 4차로로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왕복 이 8차로 도로인 거거든요. 1차로가 지금 4차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땅값만 해도 얼마가 뛰겠냐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바로 자산 재평가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치도 보면 네이버가 무조건 오르는 동네가 있다고요. 오를 수밖에 없는 동네. 예를 들면 그런 동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라고요. 그죠? 1단지고 여기가 2단지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 위성사진으로 보면 과거에는 여기에 처음에 R3가 여기에 이제 건물이 올라간 거죠. 5,000명 건물이. 그리고 나서 R4 8,000명 건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R5 10,000명 건물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하나씩 이제 들어오면서 이 인근으로 이노플렉스라든지 이 회사들 이 기업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이 주변에 이제 막 들어오는 거죠. 하나씩 막 더 들어오는 거, 더 들어오고. 이 영통구청 앞에 있는 건물에도 이쪽 건물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전파 관련해서도 막 들어와 있고. 뭐 그렇듯이 지금 보면 요 앞에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 코엘전자 바로 옆에 여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거죠. 기존에는 물류센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집의 가장이 이제
출퇴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일대 땅이 전부 다 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코엘 패션 필코전자가 여기 보이잖아요. 네. 이라이쿰도 여기 보이고 네. 이 기업들의 땅값도 저절로 올라간다고요. 공시지가도 무조건 오르고. 그러면 R3를 지었을 당시보다 지금 현재 R5가 존재하는 지금 이 주변 땅값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지금 뭐 한 300만 원이었던 땅값이 지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다 올랐으니까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또 더군다나 이제 상가 지역으로 이제 엮일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 이라이쿰도 그렇고 이 여기에 있는 이 코엘 패션도 그렇고 다 상장 회사예요. 예를 들면인 거예요. 사란 얘기 아니에요. 이 지금은 예? 아까 보였는데. 코웰 패션인데 코웰 패션 이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보면 이제 과거 보면 지금 R5 짓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게 2001년도에 졌으니까 필코전자였다가 그러니까 필코전자였거든요. 그 전에는 필코전자를 코엘패션 인수를 했어요. 네, 중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코엘패션의 주가 물론 이제 실적도 좋긴 하지만 이 주가가 지금 한 5년 사이에 그죠? 지금 한 1,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반면에 이라이쿰 보시면요. 이라이쿰도 주가를 좀 유심히 보시면 오히려 얘는 지금 원래 있던 회사예요. R3 있을 때부터. 그러면 2001년도부터 있었던 회사거든요. 이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원 한 요 정도 수준에서 26,000원까지도 뛰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폭락해가지고 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오르면 또 이렇게 오르고 지금 이제 변동폭이 되게 심하잖아요. 지금 2,500원에서 거의 4배, 4배가 아니라 8배인가요? 그죠? 2만 원이니까. 2만 원이면 8배 뛰는데 걸린 시간이 6개월 조금 더 걸렸으니까. 이라이쿰. 어떤 회사인지는 이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런 기업은 사실 우리 거래 대상 종목은 아니에요. 이 재무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해되셨죠? 네. 이 자산 재평가 얘기만 해도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산 재평가? 그러면 PBR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PBR은 사실 이 분기별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 자산에 대한 이제 얘기는 1년에 한 번 공시지가로 그냥 딱딱 때려박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땅값은 1년에 한 번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산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PBR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회 상장에 대한 얘기. 카카오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수합병 얘기. 인수합병은 이제 얼마 전에 현대 비엔지 스틸과 LG 하우지스라는 이제 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돼 버렸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그러니까 개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합병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합병을 할 거다라고 확신을 가졌다가 이제 무산돼가지고 거의 멘붕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들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노다지. 이거는 이제 자원개발 얘기죠. 그래서 유전이나 아니면 광산 탐사권을 획득했다. 뭐 추정 매장량은 얼마다. 그러니까 뭐 포스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디지?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르헨티나인가? 그쪽에서
뭐 추적 매장량이 뭐 얼마치 되는데 뭐 그거를 이 음. 포스코가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또 이 포스코도 장난 아니게 많이 뛰긴 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매장량 추정은 포스코 홀딩스로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음. 그 뉴스가 한 요쯤에 났던 것 같아요. 이쯤인가? 하여튼 뉴스만 나오면 떨어지니까 음. 신기술 신사업 음. 요즘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제가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제 만나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원개발 사업, 그다음에 연애 이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힘들죠. PBR 산출하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도 좀 일부 드렸죠. 음, 연예인들 중에 제일 유명한 연예인 뭐 아무나 이렇게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BTS. 예를 들어서 BTS가 연예 기업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하는 어 이렇게 치면 안 나오나요? CJ는 없나? CJ ENM이 엔터 사업을 하나? 아무튼 박진영. P 뭐지? 뭐 박진영이지? 그러니까 이름이 JYP. JYP? JYP 엔터. 예를 들어서 JYP 엔터에 이제 BTS가 없다가 BTS가 JYP 엔터에 이제 새로 들어왔어. 그러면 그 PBR을 산출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기대 심리는 엄청 많이 생기겠죠. 이거 더 날아갈 것 같은데? 막 이런. 이미 이제 검증된 이제 연예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제동이 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석이 형이라고 해야 되나? 유재석. 유재석도 마찬가지죠. 없다가 이 JYP 엔터에 딱 유재석이 이제 이쪽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떴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JYP 엔터의 이 가치는 더 높이 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뻥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안 됐어. 유재석이 이제 대놓고 얘기해. 전 그런 사실 없다고.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폭락하겠죠. 네. 그런 얘기들. 그 전기차.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참 핫하죠. 기존의 전자 관련된 업체들은 전기차하고 전혀 상관이 없던 회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콘덴서 만드는 회사. 전기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전기차에 납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콘덴서는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계약할 것 같다. 현대차에 납품할 것 같다. 납품을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막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납품을 안 해. 그럼 이제 주가가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 전망.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는 이제 얼마 전에는 굉장히 많았고요. 요거 전에는 요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았죠. 이 얘기들은 이제 좀 과거 얘기고, 이거는 좀 한참 과거 얘기고, 이명박 쪽 얘기니까 10년 정도 된 얘기죠. 근데 이제 어차피 역사는 이제 반복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요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목적이죠. 세력이 있다, 없다. 요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막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나왔는데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뭐 무슨 막 디테일한 이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전공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하면 뭐 나쁘지는 않죠. 그렇지만 뎁스를 뭐 거의 박사급으로 뭐 거의 뭐 논문을 막 읽어가면서 막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이 알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나리오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